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와 화제입니다. 익산의 가을이 다양한 축제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10월 중순부터 한복문화주간 축제 행사가 치러졌고 11월 6일에는 서동축제가 개막을 합니다. 또 이어서 용안에서는 바람개비길 마라톤 대회도 열립니다. 가을을 수놓는 익산 축제의 의미와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은 문진호 익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님, 그리고 지수연 원광디지털대 교수이십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익산에 올해 참 여러 가지 이 축제 행사, 의미 있는 행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8월 달에 그 뜨거운 여름에도 아주 의미 있는 행사가 있었고요. 또 10월부터 행사들이 이제 줄지어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축제들이 계속 10월 중순부터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고 그 의미가 어디 있는지도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라는 그 정말 전대미문의 변수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이 참 위기에 처해 있었고, 또 가을의 그 아름다움을, 특히 익산만이 갖는 아름다움을 과연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는 점에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10월과 11월은 상당히 풍성하게 저희가 익산의 어떤 볼거리 또는 즐길거리 또는 피부로 느끼는 그런 행사를 해야겠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작이 됐고, 우선 지난 10월 16일부터 10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 한복 문화 주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엊그제 26일에는 저희가 새로 기획한 찾아가는 힐링 콘서트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첫 번째로 낭산 다래원에서 익산 지역에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고생을 했던 보건교사 한 70분이 오셔가지고 거기서 차를 마시면서 콘서트를 가을 풍경 속에서 즐기셨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은 익산의 가장 큰 기업체 중에 하나인 하림에서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힐링 콘서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일, 31일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걱정도 많이 하시는 문화예술의 거리에서 중앙재미, 중앙미미, 재미는 재미있다, 미미는 맛있다, 이런 뜻으로 해서 이 이름을 붙였는데, 주로 이제 젊은이들 대상으로 한 그런 어떤 그 마을 주민, 그러니까 그곳에 거주하는 또는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함께 협업하는 축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가장 큰 기대를 걸고 계시는 서동축제가 11월 6일부터 28일까지 주로 이제 주말을 중점적으로 해서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11월 14일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평가되는 용안의 바람개비길에서 전국의 마라토너 300명을 초청해서 10km 단축 마라톤을 하는 그런 행사가 줄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지수연 교수님에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한복문화재관이 이제 마무리가 됐지 않습니까? 네. 이번이 이제 두 번째입니까?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한복문화주간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그 한복진흥센터가 네. 전국 지자체의 사업 공모를 뿌려서 선정이 되는 지역에서 하는 겁니다. 네. 익산에서는 제가 2018년에 한번 제안서를 냈었는데 그게 이제 통과가 안 됐었고요. 제안서 액수도 작았었고요. 네. 이번에는 좀 규모를 좀 키워서 제안을 했는데 주제가 좋았다고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2014년도 한복의 날을 기점으로 한 17년까지는 서울시에서만 했고 주로 했습니다. 익산에서 한 것은 이번이 처음. 예, 뭐 전주, 곡성 여러 도시에서 하는데 익산시라고 하는 지자체가 선정된 게 처음이죠. 네. 올해. 그 일반 그 시군 단위에서 네. 시군 단위 지자체에서 한 것은 이제 익산이 이제 처음이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익산에서 할 수가. 다른 도시들은 많이 있었고. 네. 그러면 이 한복문화주간 행사가 계속 될 수가 있는 겁니까? 그게 지금 이 모토가 뭐 한복을 일상으로, 뭐 한복 일상에서 한복을 찾기 이런 모토인데 그게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이제 자원을 조달해서 하기가 네.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지원을 해주는 거고 네. 시비를 좀 받는 건데요. 매년 행사를 개최한다는 어떤 보장은 없는 거네요. 그거는 제안서를 열심히 쓰고요. 네. 그다음에 잘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번에 하면서 느낀 게 자생적으로 이 한복 문화 주간에 이게 보통 관광공사가 같이 하는 관광 주간에 하거든요. 네. 그때 지역민들이 일상에서 한복을 입을 수 있도록 분위기가 살아나면 굳이 시비나 도비나 이런 국비를 안 들여도 자체적으로 충분히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걸 이번에 좀 느꼈습니다. 네. 지 교수님께서 이제 그런 자신감을 가졌으니까 익산에서는 계속 매년 할 한복 수 행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제 그게 잘 엮으면 지금 아까 전에 문 대표님께서 사실 문화관광재단과 같이 일한 거는 이번이 제가 좀 처음인 것 같고요. 익산에 오면서 살면서 익산 시민으로서의 느낌을 가지고 살진 않았었어요. 네. 어떤 면에서 지금 대학에 있으면서 그냥 서울을 오갔을 뿐인데 익산에 거주한 게 익산만이 가지고 있는 광활한 평원과 이 폐허, 빈터, 공터 같은 게 되게 많구나. 하늘이 참 볼 게 많았어요. 하늘. 네. 예, 그래서 문 대표님이 볼거리, 즐길거리 말했는데 깨달을 거리가 많은 도시였어요. 그렇습니다. 익산은. 예.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걸 저는 한복으로 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고 협업을 성공적으로 저는 했다고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깨달을 거리가 네. 많은 도시다. 네, 깨달을 네. 거리가 많아야 됩니다. 네. 이제 올해 한복문화 주간 행사가 주제가 고백 한복 백제를 입다 네. 뭐 이거였습니다. 어떤 행사들이 있었고 어떤 의미로 이런 행사를 기획하게 됐습니까? 보통 한복진흥센터는 전국 지자체에다가 아예 매뉴얼이 있습니다. 6개 정도 교육, 체험, 퍼레이드, 공모 전시, 그다음에 이제 교육이 학술이기도 하지만 그 다채로운 행사 6개 정도를 다 리폼까지 네. 골고루 다 해야 돼요. 그걸 기획해서 그걸 달성할 수 있는 역량을 봅니다. 지자체가 달성할 수 있는 조직체가 있는지. 그리고 제가 아까 개인에게도 서사가 있고 도시에도 서사가 있고 각 민족이나 국가에 다 있는데 결국 자기 뿌리나 역사, 인문학에서 출발하는 것 같아요. 인생도 이제 50줄에 들거나 뭐 나이를 먹으면. 근데 제가 익산에 와서 익산이란 도시의 서사의 첫 번째 시작은 뭐 고조선 마한이라는 게 있던데 거긴 제가 접근이 좀 어렵고 미륵사지가 있더라. 백제 미륵사지를 학자들은 백제 문화의 꽃이다. 그리고 한성 공주 부여 이 금마로 내려오는 거의 1000년에 가까운 역사 속에 가장 어떤 알곡이나 결실이 금마조의 미륵사지라고 하는 빈 터에 그냥 탑 때문에 있는 거예요. 네. 놀라웠어요. 거기에다가 사리궁 안에 있는 사리장엄구 속에 특별히 우리 이제 학자들은 이제 먹물이 가득하신 분들은 기록에 굉장히 중요성을 두는데 사리장엄구 봉영기가 639년 1월 29일이라고 딱 박혀서 나왔는데 저는 선화공주 말고 사태광후를 이번에 발견했기 때문에 네. 주제를 백제를 입혀보자. 그 백제를 한복이라는 곳에 한복이라는 용어 자체가 19세기, 20세기에 완성된 용어거든요. 한민족이 입는 옷, 조선 옷. 근데 그 뿌리는 그래도 그대로 올라가면 뭔가 있지 않겠어? 그리고 지금 K-패션이 유행인데 그 K-패션의 그 유행을 사람들이 대한민국, 코리아, 한국, 서울로 알고 있는데 서울은 한성백제고 한성백제 시기에 거미블루 화이부치라고 하는 온조왕이 종묘, 자기 조상묘를 지으는 그 건축의 어떤 미학 아름다움을 딱 8자로 줄인 건데요. 그게 백제의 거예요. 그래서 네. 익산은 그러면 시종을 갖고 있는 곳이잖아. 이렇게 제가 스토리텔링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리장엄구 봉영 복식을 메인에 놓고 7세기 백제를 복식을 좀 입혀보자. 그런 행사로 전체를 꾸며보자. 이렇게 기획했습니다. 네. 7세기 백제의 옷을 네. 우리 익산에 백제 한번 문화죠. 입혀보자. 익산 백제의 어떤 기품과 네. 예술성 이런 예, 걸 예술성. 그대로 나타내준 예. 그런 얘기가 아니었나. 네. 뭐 공인한. 네, 공인 그런, 받았습니다. 공인한 그런 행사가 아니었나 이렇게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네. 이 한복문화제관 이제 여러 가지로 그 행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 기간 동안에 특기할 만하거나 또 기억할 만한
이런 거리가 있으면 소개 말씀해 주시죠, 지 교수님. 뭐 두 분이 다 저랑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 비대면 섹션까지 합해서 총 7 섹션 7가지였는데 네. 제가 렉처랑 체험을 맡았습니다. 그 체험도 왜냐하면 그 둘이 같이 맡았습니다. 어떻게 맡았느냐? 제가 익산 사정을 잘 모릅니다. 사실 네트워크도 없습니다. 약간 제가 빛나는 보석들은 흩어져 있는데 꿰는 사람이 없길래 이번에 그 재단과의 힘을 빌었던 게 너무 감사했던 건데요. 체험을 하면서 그 탑돌이 체험을 현대의 탑돌이 익산시민이 참여하는 네. 그다음에 과거 7세기의 탑돌이 제가 7세기 탑돌이를 7세기 첩상가사라고 해서 당시 승려들이 지금의 조계사 통일가사 말고 갈색가사 말고 굉장히 화려했던 가사를 여기 호남 영산작법을 하시는 태봉사 스님들께 좀 요청을 드렸어요. 그리고 좀 종교 행사로 보면 절대 안 된다. 7세기는 그야말로 동아시아는 그냥 불교 문화였었다. 그래서 탑을 미륵사지, 서탑, 사리, 장엄고와 진신사리가 있는 곳을 승려 7분이 거기서 작법을 하고 뒤에 헌다라고 하는 헌공 다래를 백제 네. 의상을 입고 또 그 뒤에 사택 왕후와 무왕이 사택 왕후의 발언에 의해서 미륵사를 조성하고 사리를 봉영했다라고 나와 있어서 퍼레이드를 한번 침묵 속에서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지금 촬영했는데 아마 이제 익산시 문화관광재단에서나 저희 대학교 원더 한복이라는 공식 유튜브에서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그게 저는 이번 한복문화주간 행사 중에서 어느 도시에서도 하지 못했던 우리만 할 수 있었던 행사였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드론으로 촬영했는데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네. 네. 익산의 미륵사지에서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게 그쪽에. 그렇죠. 황룡사 구축목탑 경주도 있습니다. 그 분황사 탑도 있고 전국에 불교 유적지가 상당히 많은데 이 공터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어떤 문명의 이기가 파괴하지 않았다는 거기에 거 굉장히 분명한 중요합니다. 기록이 있다는 거. 네, 그 다음에 기록이 있다는 점, 네. 네, 네. 그 다음에 이것이 구조물이 그야말로 있다는 점. 익산 미륵사지가 갖는 그런 역사성, 그런 또 거기에 붙여서 백제의 정체성. 고유성 이런 걸 네. 그대로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흔들어 깨우고 싶었었던 거죠. 예. 네. 오늘 뭐 한복에 대한 그 복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익산의 역사와 어떤 그 예술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거 좀 그렇습니다. 지루한 얘기고요. 사실 제가 이런 얘기 방송 저도 보면서 그런 멘트보다 살아있는 이야기가 필요한데 한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빛나는 역사성을 가진 옷입니다. 네. 제가 그거를 전공한다는 게 자부심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 밝은 민족이 입었던 옷이기 때문에 이제껏 21세기에서도 BTS나 불핑 같은 친구들이 우리의 문화를 가지고 그냥 맘대로 재밌게 놀아요. 근데 아까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좋은 말씀 중에 하나 단어가 예술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벗어날 수 있는 이성을 벗어나는 호모 사피엔스에서 영성으로 가는 건 예술성이 있어야 되는데 익산은 예술성을 보여주기에 너무 좋은 장소다. 미륵사지, 상상의 네, 도시. 그렇다고 이렇게 이제 한다.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을 갖춰서 한복문화주간 행사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좀 시간이 지나야 더 정확한 평가, 네. 냉정한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우선은 지 교수님께서 뭐 스스로 평가를 할 때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평가를 해주십시오. 그 학술 렉처와 제가 체험이라는 거를 2개만 맡아서 이번에 운영했지만 문화관광재단의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모든 체험을 눈이 아프도록 다 봤습니다. 네. 그건 저의 관심이었기도 했고 그게 어떤 성과였느냐, 제가 빛나는 보석들을 찾았다는 점, 그리고 그걸 꿰어낼 수 있는 실과 바늘들을 많이 만났다는 점, 그게 살아있지 않으면 유기적으로 이 도시가 살아나기 어렵겠구나. 그런 거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참 조심스럽기도 한 이야기지만 외부에서 자본을 들여서 이 안에서 행사를 할 때는 그게 잘 어울려서 섞이면서도 어떤 상식적인 스탠다드한 눈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한복주간 행사를 하면서 그 눈을 맞출 수 있었고 그 맞추는 전초 작업들을 그걸 보면서 여기 계신 분들과 소통을 하다 보니까
안에서 그랬을 뿐이었구나 이야기를 하고 좀 연결을 하면 정말 보석의 도시처럼 빛나게 만들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 그걸 발견한 게 저한테는 굉장히 성과였습니다. 네, 그야말로 익산 문화의 보석들을 발견을 했고 네. 그 발견된 보석들을 잘 깨울 수 있는 재단이 꿰고 네. 여기 전문가들이 꿰고 네, 깨울 수 있는 어떤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이 가장 큰 소득이었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개인적으로 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이제 이렇게 백제의 복식이야말로 백제가 이제 K 한복, 우리 한복의 K-패션, 원료가 될 수 있는 K-패션. 그렇죠. 네. 원료가 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이 백제의 복식이 한복과 그리고 K-패션과 이어져서 예. 앞으로 익산의 이제 문화 관광 정책 말씀을 훌륭한 보석을 발견했고 그것을 깨울 수도 있겠다. 이런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그랬는데 이 정책으로 이제 이것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방향을 좀 제시를 해 주십시오. 저는 정책가도 아니고 정치가도 아니고 뭐 그 무엇도 아니고 그냥 어떤 면에서는 그냥 학교 교수입니다. 근데 한편은 그냥 한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갖고 있는 인간인데 영혼에게 울림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제가 공무원들님들과 이제 일도 하고 느껴본 바가 최정점으로 인간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게 뭐 볼거리, 즐길거리, 깨달을거리라고 하는 그 깨달을거리는 예술성에서 깨달아요.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예술가들은 최선에 다해서 노력을 합니다. 저는 익산이 문화관광 정책을 할 때 도시를 매력 있게 보이는 게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찰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 성찰.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왕도 익산, 뭐 어메이징 익산 하면서 좀 우스갯소리입니다. 시청자들께서도 뭐가 어메이징한데 왕도가 어쨌다는 건데 이러고 제가 간판을 용산과 서울을 KTX로 왔다 갔다 SRT 타고 원격대학이라 전국을 다닐 수밖에 없다 보니까 문화관광 정책을 어떤 이 프레임 안에 갇혀서 도시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우리 한계가 있어요. 지방이요. 이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 플랫폼이 익산에 있습니다. 철도 요충지기도 하고 메타버스를 구현할 수 있는 제타버스와 함께하는 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화관광 정책할 때 첫 번째 정책 하려고 하기 전에 성찰합시다. 미륵사지를 가시든지 여행을 떠나서 좀 본인이 원하는 바람을 자유롭게 만들고 그 바람을 이룰 수 있는 자신감부터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문의 현답이 될지 아니면 현문의 우답이 될지 모르겠는데 다른 것보다는 여기 있는 사람들과 우리들이 조금 더 예술적인 가치도 높이고 자존감도 높이고 익산의 가을은 뭐가 특징이세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 낙조만 있는 것도 아니고 Sunrise, Sunset 그 노래를 들었는데 너무 어울렸어요. 네. 지평선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도시? 이렇게 많지 않을 텐데 익산 너무 매력적이다. 그래서 성찰부터 하는 관광 정책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추상적으로 답을 해봐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추상적인 답을 해주셨지만 이제 구체적인 방안까지도 같이 우리 네. 지 교수님한테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한테 기대하지 마시고 관광공사라는 저희 금강방송에 기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결정적인 대목에서는 빠지시는데 왜냐하면 좀 기대면 망한다는 말씀을 누가 말하더라고요. 네. 자, 이제 뭐 소동축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11월 6일 뭐 소동축제 하면 익산의 대표적인 축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항상 뭐 소동축제에 대한 여러 가지 과제도 많이 제시가 되고 그것이 이제 반복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소동축제를 한 발씩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6일날 개막을 하게 되면 언제까지 계속이 됩니까? 28일까지 약 3주간을 하는데 매주 토일에 주로 주요한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네, 토일에 네. 주말. 3주간 하는데 이제 주말에 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이제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번 축제에서 작년과 달라진 점을 본다면 어떤 것들이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아시겠지만 서동축제는 익산의 대표 축제이고 또 52년이나 이어온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소동축제가 그동안 너무 변화가 없었다. 쉽게 얘기하자면 이 찻잔의 물처럼 이 안에서만 풍랑이 있었고 외부에서는 소동축제가 있는지 없는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막걸리 잔 한 잔 마시러 가는 분들이 접근성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있었다. 이런 관점의 것을 볼 때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렇다면은 유튜브를 포함한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널리 알리는 관점에서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가? 그래서 올해는 첫째는 디자인을 입힌 유등을 대거 설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유등이 약 60여 점인데, 근데 유등은 유등인데 디자인을 입힌 그렇습니다. 유등이다. 그래서 네. 그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동공원에 만일 보시러 가면은 입구에서부터 들어가서 쭉 걸으실 때 유등을 보면서 어떤 스토리를 느낄 수 있게끔 저희가 배치를 했고, 그 유등의 모습도 대단히 어떤 거는 작지만 어떤 거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것들이 전부가 다 익산의 어떤 정체성을 상징하는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접근했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앞에 있는 금마저수지 호수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네. 호수. 그곳에 야간에 그 야경을 활용한 그 유등을 설치하면서 동시에 공연도 함께하는, 공연도 같이 하고. 그래서 네. 가와 무가 어우러지는 그런 공연을 하도록 했습니다. 결국 말씀드리자면은 그런 어느 하나의 핵심적인 어떤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외부에서 누가 오든 간에 이것은 진주의 유등과도 다르고 부여의 유등과도 다르고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더욱 특색 있는 그런 멋진 익산만의 것이다. 그래서 이 서동축제에 익산 시민이 나름의 어떤 아까 말씀하신 자존심 또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 이번 축제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시민들에게 좀 이것은 좀 볼만하다. 네. 권장할 만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축제는 하나의 일과성 상품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저희 익산문화관광재단이 시민 친화적이고 체험적인 또는 생활의 문화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축제가 갖는 익산시에 대한 상징성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축제라는 행사 속에 시민이 어떻게 일상적인 어떤 삶의 그 어떤 바램을 투영할 수 있을까, 또는 하고 싶은 것을 거기서 좀 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는데, 잠깐 요 표를 좀 보시죠. 여기 보시면은 입구에서부터 올해 그 송간이라는 가수를 저희가 네.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개막식 때 온다는데, 그리고 익산에 최양이라는 그 향토 가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 분이 공연하는 것 때문에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올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입구 여기 출입구에서부터 시작해서 대단히 많은 그 안전 또는 그 주차 또 기타 방역, 시큐리티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그쪽에 출발해 가지고 시민들이 주로 즐길 수 있는 부분이 이쪽 부분입니다. 가족 단위로 와서 어린이 놀이터가 있고, 고보라이트 하는 곳이 있고, 소원 등 터는데, 이거는 이제 저 연인들이 거의 한 40-50m 정도는 터널을 가면서 거기서 소원을 이제 네. 아마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지 등을 통한 이쪽의 작업도 또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곳이고, 이쪽에 풍물유흥이라 할까 또는 LED 정자, 쉽게 얘기하자면 즐기면서 볼거리 쪽으로 저희가 많이 치우쳤는데, 특히 유등을 활용한 야간 경관은 아마도 절대로 실망하지 않으실 그런 특히 그림 야간에 같습니다. 가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네. 특히 이 수상 실경 공연을 포함해서 이쪽 전체가 다 야간에 보면은 아마도 깜짝 놀랄 만큼 아름답다.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역이 사실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행사를 잘해도 한 명의 환자만 발생하면은 아마도 그 행사 왜 했냐 이런 비난이 쏟아질 거라는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저희가 방역에 정말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한다는 점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이제 시민들께서 그야말로 이제 서동 축제가 열리는 기간에 서동공원에 가면은 즐기고 마음껏 그 백제의 어떤 익산의 정체성을 우리가 공부도 해볼 수 있는
체험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뭐 이제 시민들이 그래도 좀 너무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직접 참여하는 데는 조금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시민들이 이 소동 축제를 좀 다른 방법으로 직접 오프라인으로 즐기기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좀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뭐 온라인으로는 현재 그 프로그램을 한두 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위즈 코로나로 바뀌면서 저희가 오프라인 쪽을 조금 더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원 가족들의 소망을 적어서 띄우는 소원 배 띄우기 또는 서동선화의 전통 등 만들기 네. 또는 소원지 달기 서동선화 퍼즐 만들기 등 이런 것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는 저희가 이제 거의 그 매 행사 때마다 저희가 라이브로 중계를 합니다. 또한 이제 여기 금강방송에서도 매 행사마다 전부 다 담아가지고 방송을 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 외에도 저희가 재단의 그 유튜브랄까 이런 걸 통해서 또 시의 유튜브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널리 알릴 생각입니다. 네, 이런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참여를 하실 수 있겠고 특히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이 지금 11월 1일부터는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조금 이제 코로나19 방역이 조금 수칙이 완화가 되니까 특히 밤에 이 서동공원에서 이 수상 유등 그리고 이 공연 이걸 보게 되면 참 멋지지 않을까. 깨달을 수 생각을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3주 내내 이곳에 오시면은 네. 그 사실 그 이 트로트 같은 그 대중 가요 네. 이런 것도 음악만. 사실 예술 아니겠습니까? 문화예술이죠. 그러면 그래서 그런 걸 포함해서 그런 공연도 있고 동시에 대회 기간 내내 저희가 버스킹을 포함해서 클래식 연주 또는 음악을 아주 잔잔하지만 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가을의 서정을 맛볼 수 있도록 다양하게 밤의 꾸며서 정치. 저희가 내보낼 그런 계획입니다. 네. 이제 소동 축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직접 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이제 영화를 또 보게 되면 또 하나의 익산의 어떤 그 명품이 있지 않겠습니까? 영화 영화의 생태습지 이제 생태습지, 공원이죠. 이 갈대숲. 네. 그야말로 어디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그 갈대숲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마라톤 대회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 네. 이게 좀 갈대숲에서 열리는 마라톤 대회라서 상당히 색다른 풍경일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익산 와가지고 주목한 곳이 이제 한 세 군데 되는데 하나는 이제 미륵사지하고 왕군이 또 하나는 용안 바람개 비비길 또 하나는 만경강 길입니다. 네. 이제 만경강은 특히 이제 4월에 봄 벚꽃이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얘기를 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벚꽃 그 길인데 왜 이렇게 알려지지 않아 하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만경강을 중심으로 해서 4월에 그 벚꽃이 필 때 사실은 여기서 지금 미리 말씀드린다마는 그 전국의 여류화가 백인을 초청해 가지고 네. 익산을 그리다 그런 관점으로 하나의 그 큰 그 퍼포먼스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익산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데 이 용안 그 바람개기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300명을 초청했느냐? 이제 300명이라는 규모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비대면 시대에 저희가 이제 축소한 것이고 또 하나는 그 길 자체가 지금은 이제 추수를 했기 때문에 좀 가을 거지가 끝났지만은 지난 10월 한 중순에만 가봐도 양쪽에 아름다운 그 넓은 평야와 더불어서 익어가는 황금들이요? 곡식 그리고 바람 거기에 바람에 따라서 도는 바람개길 거기에 전국에서 온 마라토너 300명이 거기서 10km를 뛰고 또 가족 단위로 그 옆에 있는 미로에서 갈대숲의 어떤 프로그램을 즐기고 네. 그런다면은 그 행사 자체가 익산의 대표 그 행사? 아름다움을 알리고 또 전국에 널리 퍼질 수 있는 요즘 조금만 좋아해도 맛있는 것 봐도 그냥 이 저 인증샷 찍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거기 다 찍어가지고 300명의 마라토너들이 동호인들 전부 다 자발적으로 오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전국에 알린다면은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이제 마라톤 대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인원수가 한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갈대숲 자체가 상당히 넓고 또 미로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이 시민들께서 그 참여해가지고 네. 갈대숲을 갖다가 이제 활용한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이 좀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벌써 한 50여 가족이 지금 이미 신청을 했는데 미로에서의 그러니까 바람개비길 바로 아래에 있는 대단히 아름다운 그 갈대 숲길입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 이미 미로는 그 하늘에서 보면은 익산 이런 글자를 통해서 미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그리고 가족들이 와서 마룡이의 데시벨 게임, 뭐 달콤한 요즘 유행하는 달고나 게임, 또 마룡이가 반한 그런 마룡이를 완성하라 네. 이런 게임들을 준비해 놓고 마라톤에 참여한 전국 각지의 분들이 그 미로에 가서 미로 게임을 즐길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런 그 갈대숲에서의 마라톤 대회,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예, 연중 이 갈대숲을 활용한 이 문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 걸 좀 발굴하고 개발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참 좋은 말씀인데 사실은 그 갈대 숲지가 대전 국토관리청에서 관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뭘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쪽에서 그 관리를 하고 또 매번 허락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할 때마다 저희가 그쪽에다 신청을 하고 또 오케이를 받고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앞으로 그쪽을 더욱더 이렇게 활용해서 네. 익산의 대표적인 어떤 관광지 하나로 거기 말고도 많지 않습니까? 옹포도 있고 또 뭐 여러 군데 있는데 이런 것들을 충무도 연계하는 있고, 나바이 성지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동교회도 있고 그렇죠. 네. 예, 지금까지 이제 올 가을을 그 아름답게 수놓는 여러 가지 이 축제 행사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뭐 정리하는 말씀으로 익산 문화 관광의 어떤 가능성을 좀 오늘 좀 상당히 축제만 얘기를 한 것이고 그런 어떤 문화 관광의 가능성을 좀 얘기가 엿볼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좀 한 것 같아요. 앞으로 익산 문화 관광을 위한 계획이나 제언이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지수연 교수님께서 먼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한복을 전공하고 한복을 가르치는 교수가 문화 관광과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물으실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침에 굶고 나가실 수는 있지만 벗고는 못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있는 한은 옷을 입습니다. 그게 옷이 바로 문화의 산물이기 때문이고 문화에는 정신이 들어가 있거든요. 저는 그 정신사라고 하는 것을 다시 조망할 수 있는 것이 그 교육이 아니라 예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익산은 예술이 굉장히 많은 도시고 그 다음에 예술 문화가 번성할 수 있었던 건 오래전부터 이 익산의 백제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미감 이런 거였다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감히 재현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가을이 아름다운 익산 아닌가요? 그런 쪽에 조금 더 생각을 실어서 좀 개발하는 그리고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 여기 보석들이 혼자만 빛나려고 하고 꿰어지는 걸 싫어하는 건가? 저를 좀 꿰어갔으면 좋겠다. 한복하는 사람으로서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문진호 대표님도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여기 와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문화관광재단의 정체성이 과연 무엇인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해왔는데 과연 여기서 이대로 가야 하는가. 제 개인적으로는 문화관광재단의 정체성은 시민하고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행사, 축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삶 자체가 문화다. 문화예요. 일상생활이 문화다. 그렇다면은 문화재단은 시민들의 삶 속에 어떻게 파고들어야 하는가. 동시에 시민들은 우리와 어떻게 더불어 가야 하는가. 이 문제를 저희가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사실은 다 문화인이고 예술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특별히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을 저희가 더욱더 존중하고 우대해야겠지만 동시에 그들의 삶조차도 시민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재단은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는가. 그래서 자율성을 줘야지 되겠죠. 행사나 축제 못지않게 시민들과 더불어가는 삶. 저희 재단에 지금 그 사진가 협회에서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네. 한 두 달 전에는 미협에서 미협 회원들이 그린 그림이 한 30점 걸려 있었는데, 그러니까 갤러리로 만든 것이죠. 근데 정말로 솜씨가 멋집니다. 아름답고. 그래서 익산에 이런 멋진 분들, 또 익산의 아름다운 것이 이렇게 많은데 왜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이렇게 널리 알리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그냥 언제나 있는 것, 늘상 있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가. 사실 중요한 것, 소중한 것은 가장 가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저는 저희 재단이 시민들과 더불어서 익산의 모습을, 자존감을 살리고 문화가 생활이 되는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지금 조만간에 결정되는 문화도시, 그것도 만일 저희가 법정 문화도시가 된다면은 정말로 익산에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법정문화도시의 지정의 관건은 시민과 그렇습니다. 어떻게 어우러질 수 네네, 있느냐, 네네. 아마 이걸 평가하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왕도정원이랄까, 그러니까 시민들이 참, 직접 참여해서 꾸미는 왕도정원을 지난번 실사단들이 오셔가지고 감탄을 하고 갔습니다. 그걸 할까, 또는 335 또는 335도 네. 그렇고. 또 문화반장 29라고 29개 동의 동 대표들이 직접 그 환경 변화를 주는 그런 역할에 참여해서 하는 것, 또 청소년들이 직접 나서서 하는 것 등등 저희가 할 일이 참 많습니다. 네. 같이 할 일이 많으신 거죠. 예. 여튼 익산의 문화적 정체성을 세우고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의 고장이 만들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은 공통점인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네. 풍요 계절 가을, 익산의 축제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경관을 살린 프로그램으로 꾸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즐기면서 위로와 위안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